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글이죠. 훈민정음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훈민정음은 조선시대 세종의 대표적인 업적이기도 합니다. 자, 강의를 통해서 특징과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훈민정음의 창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훈민정음은 조선 초기 15세기 세종대왕이 집현전의 학자들과 모여서 창제했던 우리의 글이죠. 그 전에 우리 백성들은 중국의 어려운 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대로 글을 쓰지도 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백성들이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것은 백성 스스로도 불편하지만 왕의 입장에서, 통치자의 입장에서도 불편합니다. 중요한 사항을 전달하고 또 중요하게 일을 시키는 과정에 글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죠. 통치의 편리성을 위해서도 글자가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럼 훈민정음이 갖고 있는 특징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28자로 구성이 됐던 표음문자죠. 표음문자라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글씨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글의 특징은요.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갖고 있는 글자가, 그러니까 목소리, 그러니까 소리, 헐, 이런 것들이나 획 이런 것들 소리만 가지고도 글자 표현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두 번째 훈민정음의 의의를 살펴본다면 특징으로는 과학적이면서도 독창적인 글이죠. 이런 것들 우리 어렵게 설명하지 맙시다. 다 아시는 거잖아요. 온갖 중요하다, 화려하다라는 수식어 붙이시면 훈민정음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에는 과연 뭐가 나오냐? 우리는 어떤 거를 기억해야 되냐? 이거 보고 싶어서 지금 강의 듣는 거 아니신가요? 좋아요. 그러면 훈민정음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의의는요. 이거 15세기 훈구파의 업적입니다. 15세기 조선시대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면서 이제 그 민족이 자신들의 고유한 글자를 갖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민족의 문화 자체를 갖게 되는 토대가 마련이 되죠. 자기의 글이 없는 민족이 어떻게 민족 문화를 갖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글을 갖게 됐다는 것은 우리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요. 요거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까지 정리해 볼게요. 이게 가끔은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15세기에 글이 창조되었죠. 훈구파의 업적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답니다. 요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면 완벽하겠죠. 두 번째 의의는요.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이 글을 알리기 위해서 문학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문학 작품 이름 정도 기억해 볼게요. 용비어천가. 뿌리 깊은 나무는 이걸로 시작되는 글이죠. 그 다음에 월인 청강지고. 훈민정음으로 창제가 된 대표적인 국문학 작품인데요. 요것도 의의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 두 개의 작품이 나왔을 때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문학, 국어로 이루어진 문학의 발전의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국문학 발전의 계기가 된다. 이런 것들까지도 정리해 볼게요. 이 중에서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은 뭐가 하나 더 나오냐면 용비어천가가 하나 나와요. 왜냐면 국문학 작품 중에서 뭐든지 처음은 참 의의가 있죠. 용비어천가가 최초의 국문학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최초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훈민정음 요 정도에서만 전체적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요 정도로 우리 마무리를 짓시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조선의 유교서적과 조선의 대표적인 법전이죠. 경국대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궁극적으로 유학의 서적과 경국대전의 기틀은 무엇이냐? 조선을 세울 때 조선은 불교를 반대했죠. 그리고 그들만의 독자적인 이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리학이고 폭넓게 말한다면 유학이죠. 즉, 조선에서 이와 같은 유학서적과 경국대전 같은 법전이 담고 있는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유교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유학서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삼강실도라는 게 있어요.
시대의 살인극이 나타납니다. 부모를 자식이 죽여요. 지금의 현대사회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은 너무나 극악무도한 불효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유교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에서 말이죠. 세종대왕이 그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유교에 대한 것을 알려야겠다. 효의 근본과 충성의 근본과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충절을 지키는 것을 연료라고 하거든요. 자, 연료의 근간에 대해서 알리고자 만들어냈던 책이 바로 삼강행실도예요. 근데 어렵게 만들지가 않았어요. 쉬운 사례들을 그림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뭐 연료, 효자, 충신의 사례를 묶어가지고요. 그림책으로 만들었죠. 삼강행실도예요. 그 외에도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행사가 치러져야 된다는 것을 알리는 예의서, 국조 오레이. 뭐 혼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이해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국대전 좀 중요하죠. 조선의 법전입니다. 사실 경국대전은 정도전이라는 신하가 만들었던 조선 경국전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법전인데요. 자, 여기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누구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언제 완성됐냐거든요. 일단 경국대전은 세조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종 때 완성이 되죠. 그런데 가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다 틀리십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경국대전은 성종 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완성됐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절대 틀려요. 성종의 업적이기는 하지만 성종 때부터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그의 그 선대 왕이었던 세조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한 번 더 파악해 보자고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훈민정음 배웠죠? 민족문화의 토대고 국민학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유학의 서적 뭐가 있었나요? 삼강행실도, 국조 오레이,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이 있었죠. 이 정도 중요한 내용 확인해 보았어요. 자, 이번에 우리 개념학의 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문제들 한 번 더 정리해 볼 건데요. 문장이 길어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답을 적어보세요. 아마 이런 문제를 푸는 실력을 갖추면 갖출수록 여러분들의 언어 실력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먼저 문제를 푸셨다면 저와 함께 답을 맞춰볼게요. 조선 세종시기 백성의 편리한 문자 생활과 언어, 문자의 통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훈민정음이죠.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의 노력으로 창제가 되었답니다. 훈민정음의 가장 큰 특징은 28자의 표음문자,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표음문자라고 하죠. 과학적, 독창적인 특징 가지고 있어요. 창제 이후 우리나라는 민족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국문학 발달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패스. 두 번째 문제도 같이 괄호넣기 문제죠. 문장이 길 때 여러분들 어려워하시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끊어서 답을 찾아보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답을 맞춰볼게요. 조선시대 유교서적과 경국대전의 편찬의 핵심은 뭐죠? 유교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많은 책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조선의 기본적인 법전, 경국대전이에요. 대표적인 윤리서 뭐가 있습니까? 삼강행실도가 있죠. 도덕적인 생활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그림책이에요. 재밌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관련된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훈민정음 간단한 듯하면서도 외울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 놓치지 말고 꼭 복습해 주시고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